여러분은 최근에 극장에서 본 영화가 뭔가요? 저는 영화값이 15,000원이 된 이후로 극장 가서 영화를 잘 안 보게 됐는데 이번에 너의 이름은과 날씨의 아이라는 영화를 만드신 신카이 마코토 감독님의 새로운 영화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날씨의 아이는 안 봤고 너의 이름은 극장에서 봤었는데 진짜 어벤져스 엔드게임 보기 전까지 제 인생 영화로 말할 수 있을 만큼 너무 재밌게 봤었습니다. 그때 제가 군복무 중이었는데 군대 안에서 일하다가 힘들다고 하면 그것 또한 무수비 이지랄 할 정도였으니 너의 이름은이라는 작품의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때의 추억도 느낄 겸 이번에 새로 개봉한 스즈메의 문단속이라는 영화를 보고 와봤습니다. 솔직히 다 보고 나서 느낀 감정은 갑자기? 라는 생각이 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부분에서 갑자기라는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스즈메의 문단속에 대한 저희 느낌을 말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에는 스즈메의 문단속에 대한 스포일러가 존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즈메의 문단속을 언젠가 볼 계획이 있으시다면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이 영상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우선 스즈메의 문단속의 첫 부분 이펙트는 너무 엄청났었습니다. 이 영화의 초반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어떤 눈 밑에 점이 난 남자가 폐허를 찾고 있다면서 주인공이 스즈메에게 말을 걸고 스즈메는 그 남자를 보면 잘생겼다고 생각하면서 폐허가 있는 곳을 가르쳐주게 되죠. 그 뒤로 스즈메는 학교 가다가 폐허 쪽으로 남자를 찾으러 갔었고 고양이로 변하는 돌을 뽑은 다음 다시 학교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 와서 멍 때리고 있었는데 산 쪽에서 엄청나게 큰 자주색 젤리 같은 게 나오는 걸 목격하게 되죠. 스즈메는 같이 있는 아이들한테 저거 뭐냐고 물어봤지만 같은 반 친구들은 그 젤리 같은 것이 안 보이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스즈메는 뭔가 젤리가 나오는 방향이 아까 남자가 갔던 폐허 쪽인 것 같았고 다시 한번 그 폐허로 가봅니다. 가봤더니 그 남자가 문에서 나오고 있는 자주색 젤리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고 스즈메는 뭔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다급해 보이니 그 남자를 도와서 문을 닫게 되죠. 이때 문을 닫으면서 나오는 웅장한 부금과 남자가 이 문을 닫기 위해 어떤 주문 같은 것을 외우게 되는데 그걸 보고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심장이 엄청 두근거리더라고요. 이렇게 둘이 문을 닫고 나서 스즈메의 문단속이란 제목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진짜로 딱 이 도입부만 보고 나서 와 이건 최소 너의 이름은 급이고 잘하면 너의 이름은 이상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그 정도로 부금이라던가 위기상황 같은 것들이 너무 극적이었었거든요. 아마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도입부 보고 소름 돋았을 겁니다. 이렇게 도입부에서 부금과 상황으로 소름 돋는 상황을 만들었듯이 이 영화는 러닝타임 내내 부금이나 연출 같은 것으로 소름 돋게 만듭니다. 앞서 말한 자주색 젤리 같은 것을 미미지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지상에 내려앉는 순간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 거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스즈메란 여자애와 소타라고 하는 눈 밑에 점난 남자가 문을 닫기 위해서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는데 잘 막으면서 돌아다니다가 도쿄에서 대형 미미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좀 소름 돋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는 전조현상이란 게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새들이 낮게 난다거나 때로 지어서 날아간다는 것이 있는데 이 대형 미미지가 도쿄 상공에 출현하자 까마귀들이 때로 지어서 날아가고 그 까마귀의 눈에 미미지가 보이는 것처럼 연출을 해줘요. 그 장면을 보고 나서 저는 과학 시간에 외웠던 P파와 S파라던가 지각이 부딪혀서 일어난 단층 때문에 지진이 일어난다는 사실들은 다 까먹고 와 진짜로 미미지란 게 존재하고 그것 때문에 지진이 일어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미미지가 나왔을 때도 도입부만큼의 신비로운 부분이 나오는데 이런 부금이 나와요. 제가 이 스즈메의 문단속이란 영화를 보러 가기 전에 저보다 먼저 본 친구한테 스즈메의 문단속 어떠냐 하고 물어보니까 걔가 무조건 음향 좋은 데서 봐라 라고 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 이때 깨달았었습니다. 이처럼 이 스즈메의 문단속이란 영화는 부금 하나만큼은 너의 이름은 그 이상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소름 돋고 좋은 점도 있었지만 솔직히 보면서 이해 안 가는 장면도 있었고 저게 뭐야 하는 장면도 몇 개 있었습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저는 소타하고 스즈메가 왜 사랑에 빠진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애초에 스즈메가 소타한테 사랑에 빠진다는 묘사가 그냥 처음 만났을 때 와 꽃미남이다 라는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물론 소타가 얼굴이 되게 잘생겨 가지고 첫눈에 반할만하긴 한데 겨우 얼굴이 잘생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 발 달린 의자로 변한 소타를 따라서 배를 타고 어딘가로 갔다가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는 여행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애초에 얼굴 하나만으로 서로에게 빠졌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보통 만화를 보면 등장인물들이 하나같이 다 잘생기고 예쁩니다. 그러니까 이 미남 미녀가 흘러넘치는 애니 속 세상에서 주인공들이 서로에게 사랑에 빠지려면 얼굴 말고도 서로에게 빠질 만한 계기 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스즈메의 문단속에서는 그런 게 좀 부족해 보였습니다. 뭐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 동료의식 같은 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영화를 보다 보면 소타가 미미지를 봉인하기 위해 스스로 생명이 없는 요석 같은 게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소타가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스즈메는 죽는 건 두렵지 않지만 소타씨가 없는 세상을 살고 싶지 않아요 라는 말을 합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스즈메랑 소타가 처음으로 문을 닫고 난 뒤 소타가 의자로 변하고 의자 상태에서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다가 결국엔 생명을 잃기까지 넉넉 잡아 2주일이 안 흘렀을 겁니다. 둘이 뭐 얼마나 함께 있었다고 스즈메가 소타씨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다 라는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갔어요. 차라리 자신 때문에 소타씨가 생고생했는데 이런 식으로 죽는 건 너무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다 라는 식으로 말했으면 이해가 갔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겁나 뜬금없는 러브라인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영화를 보다가 소타가 목숨을 잃고 난 뒤 스즈메가 이모랑 소타씨의 친구랑 뭐 어딘가로 떠나는 장면에서 너무 화장실을 가고 싶어가지고 화장실을 갔다 왔었어요. 근데 갔다 오니까 갑자기 이모랑 스즈메랑 싸우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뭐지? 앞에 뭔 일 있었나? 싶었는데 같이 본 친구한테 앞에 뭔 일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앞에 뭔 일 없이 개 뜬금없이 싸웠다 라고 말하면서 본인도 왜 싸웠는지 알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 영화 봤던 다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이모랑 싸우고 나서 뒤에 검은 고양이가 나타났었는데 그 검은 고양이가 사다이진이라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검은 고양이
자체가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 고양이가 자신 안에 있는 공격적인 성향을 자극하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걔 때문에 이모랑 스즈메가 싸운 거였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이런 사상을 듣고 나서는 아 그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걸 왜 내가 딴 사람한테 들어야 이해할 수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이 스즈메의 문단속이란 영화에는 일본의 신화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미미지라던가 다이진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검은 고양이 때문에 이모랑 스즈메랑 싸우는 거 말고는 딱히 영화 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가지고 그냥저냥 넘어갔었습니다. 다음으로 이해가 안 갔던 점은 스즈메가 이 모든 상황을 비밀로 하고 다니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스즈메는 세 발 달린 의자로 변한 소타를 따라서 어떤 배에 타게 됐는데 그것 덕분에 반강제로 가출 소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같이 사는 이모한테 어떤 일 때문에 지금 타지에 와 있는지를 얘기해줘야 되는데 대충 얼버무리고 가출 생활을 해요. 뭐 그래 원래 애니 같은 데서 초능력 같은 게 생기면 부모님이나 친구들한테 안 말해주고 자신이 혼자 적을 무찌른 다음 별거 아니었어 이러면서 중2병 환자 마냥 씨부린 장면 같은 게 많이 나오니까 그러려니 할 수도 있긴 한데 이 스즈메의 문단속이란 영화는 그런 오그라드는 소년 만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초반에는 그냥 빨리 집으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대충 얼버무린 게 이해가 가긴 하는데 갈수록 이 문단속을 한다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걸 깨닫게 됐고 당분간은 집에 못 들어갈 수도 있겠다 라는 걸 알게 됐다면 이모한테만이라도 진실을 말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작품 내에서는 이모한테 말해봤자 믿지 못할 테니까 또는 말하고 설명하는데 오래 걸릴 테니 그냥 말하지 않겠다 라는 식으로 나와요. 근데 이런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스즈메는 소타한테 듣자마자 바로 이해하고 믿어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즈메가 이해한 것처럼 이모도 믿어줄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다못해 영화 후반부에 스즈메가 이모랑 소타의 친구와 함께 자신이 어린 시절 빈사 상태가 됐던 곳으로 향할 때는 말해주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이해가 안 되는 점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 나온 인간들은 다 착한 것 같더라고요. 스즈메는 지금 가출소녀고 돈도 거의 없고 집도 없는 상태였는데 그때마다 자신을 도와줄 사람들이 나타나서는 스즈메를 재워주고 먹여줍니다. 물론 그 중에는 스즈메에게 일을 시킨 사람도 있긴 했지만 그분도 폭우 내린 곳에서 6시간 정도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스즈메를 차로 자기 집까지 데려온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만화니까 사람들이 다 친절할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즈메에게 착하게 대해줬던 것도 뭐 민간신앙이랑 관련이 있다 라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관련이 있는 민간신앙이랑 스즈메와 소타가 쫓고 있는 하얀색 고양이가 인복과 친근함을 주는 건데 이것 덕분에 스즈메가 다양한 사람들한테서 호의를 받을 수 있었다고 나옵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작품 내에서 설명을 해줬으면 또 좋았을 것 같네요. 아무튼 여기까지는 저 말고 다른 사람들 입에서도 나온 스즈메의 문단속이라는 작품 내에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됐던 것도 있습니다. 이 극장판을 보면 미미지를 억제시키는 요석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게 뭐 검은 고양이 모습의 서다이진과 하얀 고양이 모습의 다이진인데 원래는 이 두 마리가 돌의 모습을 하고 있다가 스즈메가 다이진을 만진 덕분에 요석의 모습에서 고양이의 모습으로 변했고 후반에는 사다이진도 고양이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죠. 이렇게 요석이 사라진 덕분에 미미지가 미쳐 날뛰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사다이진이 미미지를 잡고 다이진이 다시 요석으로 변한 다음 그걸 미미지한테 꼽아가지고 미미지를 무력화시키는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과정에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소타는 이렇게 미미지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있었는데 왜 지금까지 미미지에다가 요석을 안 꼽은 것이며 왜 지금까지 그렇게 문 닫으려고 지랄 연병을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건 그냥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 것 같으니 여러분들이 댓글로 저를 좀 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도 소타하고 스즈메는 한눈에 봐도 존나 멀리 보이는 미미지를 한 번도 안 쉬고 달려가서는 쉬지도 않고 문을 닫아버리는 장면도 나오는데 이거 보고 얘네는 그냥 문 대충 다 닫아버리고 마라톤 뛰면 상급 휩쓸어버리겠다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종합적으로 보자면 이 스즈메의 문단속이란 영화는 배경 지식이 있어야 이해하는데 편한 장면이 몇 개 있다는 것 그리고 스즈메는 대체 언제 소타한테 사랑에 빠진 걸까 라는 불가사의가 있다는 점이 있지만 이 영화의 전체적인 분위기라던가 음향 같은 것이 너무나 완벽해가지고 충분히 볼만한 영화였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말하자면 여기 나오는 다이진 고양이가 너무 귀엽습니다. 얘가 스즈메를 부를 때 특유의 귀여운 말투를 할 때마다 너무 귀여워가지고 영화관 벽 부술 뻔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스즈메가 어린 스즈메를 보면서 나는 내일의 너야 라고 말하면 여러 말을 해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걸 좀 슬퍼가지고 눈물이 날 뻔했지만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 상남자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가 스즈메의 문단속이란 영화에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라 볼 수 있겠네요. 이 영상 자체를 스즈메의 문단속에서 이해 안 되는 것들을 알아보자 라는 느낌으로 만들긴 했지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었고 이 영화의 시각효과나 배경음악 같은 것들의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신경을 안 쓰고 봐도 될 정도였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 스즈메의 문단속이라는 영화를 다 봤을 것 같으니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어떻게 봤는지도 알고 싶네요. 당장 댓글로 여러분들의 감상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전 제 영상에 댓글 많은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